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자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오늘 벌써 일요일이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잖아.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리면 여러분들 흥미진진하죠. 또 긴장되죠. 내일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할 거야. 내일 또 폭락장이 올까 걱정하면서 폭락장. 응?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상당히 괴로움에 떨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또 살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또 주워든 분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낙심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빨리 그때 한참 좀 약간 지금 피크 칠 때, 좀 올라갈 때, 빨리 팔고 나가세요, 털고 나가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거야. 그때 약간의 뭐 손실을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는데, 단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힘드신 분들은 그때 나갔어야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탈출하라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잘 하겠지, 버티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천 회장의 그런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은 영광입니다. 깊은 마음. 천 회장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솔직 담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 담백한 사람 아닌가? 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뭐 1등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고통까지 줘. 응? 기쁨도 주고 하겠지만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재수없게 하락장 받고 하면은 그래요. 하지만은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흐르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을 선사해 줄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많이 팔아, 또 이제 지쳐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또 팔아요 또.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2030년 12월 31일 졸업식까지는 가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뭐 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짜세요. 뭐 삼성이라고 무조건 몰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있으면 포트폴리오 잘 짜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삼성, 하나는 뭐 ETF, 뭐 미국 주식, 뭐 애플,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이 회사록이 의사록 이제 발표했고, 국내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통화정책 이벤트를 이제 소화하면서 소폭으로 약간 하락을 했는데, 이 높아진 긴축 강도가 반영이 되다 보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 변동성 엄청나게 심해. 이번 주에도 달러 강세 영향이 좀 지속되겠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된다. 이제 중국이 살려줘야 하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시화되면은 코스피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중국의 양해 개최에 따른 부양책 발표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지금은 미국 놈들이 하도 개판 쳐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살려주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2423.6일로 이제 전주 대비했을 때 1.1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닥은 778.88로 전주보다 0.42%나 올랐습니다. 그래도 올랐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거는 긴축 경계심이 작용한 영향이 좀 커요. 지난 23일이죠. 새벽에 공개된 미국 연방준 미제도 2월 FOMC 의사록. FOMC 의사록에서 보니까 이 물가가 둔화되고는 있는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연준은 목표 물가 2% 이르기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 매파적인 의견을 견지하더라. 23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3.5%로 동결을 했어. 3.5% 동결을 했고, 다만 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추가 인상. 향후 또 할 수도 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매도 흐름이 좀 확대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약간 횡보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약간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횡보할 것 같다. NH에서도 그래요.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380에서 한 250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 최근 그 시장에서 보니까 미국 연준의 그런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상반된 전망이 좀 공존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 달러 강세로 귀결이 되고, 다만 통화 정책에 그 대한 변수가 지난주 상당 부분 반영됐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 지수가 그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국가의 제조업 지수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확인되면은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특히 오는 3월 4일 열리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가 있어요. 양회죠, 양회. 중국 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회의가 있어요. 양회에서 발표되는 부양 정책도 호재 요인으로 봅니다. 호재 요인으로.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하고 관련해서 철강, 뭐 비철, 금속 업종, 하여튼 소비재 기업 중 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있죠. OEM. 이것 또는 중국의 직진출 전략을 구사하는 업체에 관심이 커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도 주목할 만한 행사인데, 세계 최대 정보통신 기술 ICT 박람회 MWC에서는 AI, 뭐 로봇, 커넥티드 모빌리티, 확장 현실 이런 기술이 좀 부각될 것 같아요. 챗 GPT 열풍으로 화제를 모았던 AI 관련주의 옥석 가리기 성격의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고려하면 지수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할 것을 조언하더라. 조정받을 때 좀 사자. 리오프닝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 보니까 뭐 비철, 그 철강, 뭐 화장품, 의류, 신재생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긴축 전망이 좀 강화되면은 이제 저주가 수익 비율, 저 PER 업종에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냐. 저 PER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보험, 자동차, 뭐 상사, 자본재, 철강, 기계 이런 게 꼽혀요. 그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소프트웨어 등 최근 반등을 이끈 업종은 고점에 가까운 반면에 보험, 은행, 자동차, 뭐 일부 민감주는 저점에 가깝다. 이게 긴축 전망이 강화되다 보니 저 PR 업종, 저 PR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 보니까 미국의 1월 그 내구재 주문이 있어요. 미국 2월 달에 그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이 있고, 12월에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 한국 2월 통관 수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그리고 2월 구매관리자 협회 ISM 제조업 지수,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이 있더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 미국장이 이제 떨어질 줄 생각도 했어요. 다우 지수가 약 1%나 빠졌더라고 또. 나스닥 1.69%또 급락을 했습니다. 힘이 없고 S&P 또한 1.5%나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또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유럽도 많이 빠졌죠. 프랑스하고 독일은 1.7% 정도 빠졌어요. 상당히 안 좋았다. 필반도 또 빠졌어. 1.8%. 와, 저 또 꺾이네 또. 또 꺾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것 같은데 한 2,800까지도 밀리지 않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800 정도 밀렸다가 다시 약간 좀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은 1,318원, 23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환율 오르고 있어요. 달러 이번엔 136.45엔, 0.2원 정도 올랐고, 유가는 76.32달러 또 오르고 있어요. 일본 엔화 966.31원 소폭 상승, 유로화 1390.69원, 중국 위안화 188.83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휘발유 1579.53원, 국제금값은 1817.1달러 따라 떨어졌고 국내는 76,710.92원 소폭 상승. 휘발유하고 금값은 좀 올랐다. 국채는 올랐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채 10년물 3.9470 거의 변동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어요. 3.9대에서 놀고 있어요. 선물도 빠졌다. 다우도 한 1.1%가 빠졌고 S&P 1.07, 나스닥 1.68, 러셀 1.29 거의 뭐 선물, 현물 비슷하게 빠집니다. 비슷하게. 독일 1.64, 프랑스 1.90 빠졌죠. 유로 1.59, 이탈리아 0.7 빠졌는데 영국만 플러스 0.04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61,300원으로 잘 버텨줬는데 야 이거 내일 보니까 61,000원도 깨질 것 같고 6만원까지 갈 것 같아. 6만원 초반까지도 깨진다. 한 1,000원 정도는 깨질 것 같아요. 응? 깨져가지고 비리비리 할 것 같습니다. 비리비리 좀 한번 조정 받을 것 같아요. 시기 한번 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멘탈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6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 한번 또 시기에 변동성 올 것 같아요. 우선주도 54,500원이 깨지겠죠. 53,500원까지도 충분히 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주랑 우선주 한 1,000원 정도는 깨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반에 훅 빠질 거예요. 빠졌다가 약간 좀 반등하면서 행보할 것 같은데 훅 빠질 때 1,000원 정도 빠지면은 뭐 주워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없어도 됩니다. 안 사도 돼요. 여러분. 뭐 없는 살림에 막 무조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없을 때 힘들 때는 그냥 관망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상반기는 조금 요동칩니다. 힘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